오늘 아침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인제와 양구, 홍천 등 강원 산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고 초미세먼지도 모처럼 보통 수준을 보였습니다. 3월 들어서도 오늘 눈이 많이 내린 가운데 산에는 아직 녹지 않은 곳이 많아 초봄 산행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과 국내에서 활동하며 8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원주 국토관리청이 제2경춘북도 노선을 금남 나들목에서 남이섬, 자라섬 사이를 관통해 엘리시안 강촌 뒤를 지나는 노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인제와 양구, 홍천 등 강원 산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고 초미세먼지도 모처럼 보통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역별 적설량은 미시령 26.8cm, 진부령 24, 대관령 8, 홍천 내면 6.8cm, 양구 해안 3.7cm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인제 용대리와 양구 해안면 지역은 많은 눈이 내리면서 봄의 문턱 3월에 이색적인 겨울 정취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영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초미세먼지도 해소되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해 모처럼 숨쉬기 편안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영서 지역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초미세먼지가 걷히고 날씨가 더 포근해지면 산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요. 산에는 아직 겨울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 방심하고 초봄 산행에 나섰다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명성산 중턱에 소방 헬기가 도착합니다. 헬기에서 로프를 내려 한 60대 남성을 끌어올립니다. 이 남성은 산을 내려오다 눈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이 골절됐습니다. 또 지난 2일에도 태백산에서 50대 남성이 발을 헛디뎌 다쳤습니다. 이달 들어 낮 최고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오르자 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와 형형색색 등산복이 봄이 왔음을 알리지만 등산로 곳곳에는 아직 얼음이 숨었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많이 좋아져도 내려오는 응지나 같은 데는 녹아서 아직 질벅질벅하고 미끄러운 데가 좀 꽤 있어요. 낙엽에 가려진 계곡 인근 얼음판이나 경사가 심한 바위는 특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볕이 잘 들지 않는 그늘진 곳은 아직 얼음이 완전히 녹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강원도 내 산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람만 13명에 달합니다. 잔설이 낙엽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낙엽 부분을 밟으면 미끄러져 실족 추락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강원도 산지에 많은 눈이 내려 당분간은 아이젠과 스틱 등 보호 장구를 지참해야 합니다. 산에서 다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휴식을 취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중국과 국내에서 활동하며 8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 합숙소를 급습했습니다. 현금과 중국 여권 등을 무더기로 찾아냅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피해자 돈을 빼돌리거나 전화번호 조작 서버를 관리했습니다.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면 국내 서버 관리팀이 중국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폰 번호로 조작했습니다. 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신용 등급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저희 측에서 연이자 10% 이하대의 저금리 대환 상품으로 헬살론 상품이나 바꿔드리면 이런 상품으로 정부 지원 상품으로. 강원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대가 4개 조직 40여 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습니다. 40명 중 절반인 20명이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번호 조작 등을 위해 2,200여 명에게
휴대폰 유심칩과 통장 등을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적으로 습득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해서 그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4개 조직에게 386명이 피해를 당했고 피해 금액은 80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최근 스마트폰에 앱 설치를 유도해 보이스피싱을 하는 수법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중국에서 활동한다며 중국의 춘절 연휴 이후인 이달부터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늘어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를 적발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길래 이 치열한 경쟁 속에 불법 선거운동까지 하며 조합장이 되려는 걸까요?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도내 한 축협 조합장이 업무 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조합장은 면접 점수 조작 등으로 조합원 자녀 3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도내 모 수협 조합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조합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수협에서 13억 원을 대출받아 자신이 썼습니다. 이처럼 조합장이 조합을 개인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건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억대 연봉에다 별도 업무 추진비와 차량을 제공받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의 인사와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지역 농어민의 표심을 쥐고 있어 정계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조합의 견제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제왕적 조합장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사들 또 대의원들의 역량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냥 조합에서 올리는 안을 이제 거수기처럼 해서 그냥 통과되는 것이 이제 비일비재한 것이 이제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제가 사실 안 되는 거죠. 농어민에게 군림하는 조합장이 아닌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는 일꾼이 되려면 권한을 줄이고 조합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이윤입니다. 조합원들에게 생일 선물을 전달한 현직 조합장이 고발 조치됐습니다.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조합원 39명에게 생일 선물로 1인당 2만 원 상당의 쇠고기와 미역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성군 선관위는 조합의 예산과 사업계획에 근거가 없는 기부 행위는 위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강원도 내 전통시장을 가보면 20, 30대 젊은 주인들이 창업한 가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젊은 감각을 앞세운 청년 가게들은 점차 쇠락해가는 전통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 골목 한쪽에 독특하고 개성 있는 현대적 건물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정성군이 15억 원을 들여 세운 청년 점포 청아랑몰입니다. 젊은 손님들의 감각에 맞는 의류와 액세서리 판매점, 카페까지 20곳의 점포가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곳에 청년들이 모였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일단 반응은 굉장히 신선한 반응을 가장 많이 보이고 계세요. 개점 초기에도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이 많이 찾는 봄철부터 매출이 더욱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아랑몰은 전통시장의 젊은 층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 개설됐습니다. 근데 기존 시장에는 연령대가 많으신 고령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몰 유치를 통해서 젊은 관광객들이 모여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활성화와 확장 사업에 선정돼 13억 원의 예산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청춘 빛거리 조성, 그다음에 진입로 환경 개선 사업이나 다양한 홍보 이벤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척 중앙시장과 정선 사북시장은 청년 점포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내 청년 상인 점포 가운데 일부는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은 곳도 있지만 춘천 육림고개 등 인기가 좋은 곳은 전통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역 갈등을 겪고 있는 제2경춘국도 노선에 대해 원주국토관리청이 금남 나들목에서 남이섬, 자라섬 사이를 관통해 엘리시안 강촌 뒤를 지나는 노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원주국토청에서 계속 검토해오던 노선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춘국도와 인접한 노선을 고집했던 가평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주국토청은 제2경춘국도의 기본 실시설계 예산으로 올해 90억 원, 내년 200억 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황 의원은 오늘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53표 중 203표를 얻어 예산결산특위위원장직에 올랐습니다. 황 의원은 18, 19, 20대 국회에서 모두 예결특위위원으로 활동해 위원장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은 정부 예결산 심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강원도의 국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와 금강산 기업협회 등 20여 개 단체는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하루빨리 재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는 미국과 협의로 조율하는 것을 넘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도하겠다는 입장과 원칙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던 이유도 대북 제재와 무관했던 만큼 재개도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남북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춘천시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춘천 세계불꽃대회 주민설명회를 갖고 특화된 불꽃축제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춘천 세계불꽃대회는 내륙의 호수와 섬에서 하는 국내 유일의 축제로 스포츠대회 방식의 경연대회로 가장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 콘텐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불꽃 경연 대회 시 미세먼지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춘천 산홍동 지역에 오는 2021년까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됩니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도 함께 쓸 수 있는 통합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며 단순 체육시설을 넘어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와 복합문화체육시설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산홍동 지역의 연면적 6,600제곱미터 3층 규모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00억 원이 투입되는 춘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올해 설계를 거쳐 내년에 착공됩니다. 춘천시가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192명의 지원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춘천시에 배치될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규모를 이르면 오는 11일쯤 결정할 방침입니다. 춘천시는 계절 근로자 규모가 확정되면 4월부터 11월까지 농가 97곳에 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서 숙소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합니다. 춘천 소양고등학교의 전신인 춘천 농업학교가 일제시대 9차례 걸쳐 학생 항일운동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춘천 농업학교 학생들은 1919년 3월 7일 전교생이 사흘 동안 만세운동을 벌였고 일본인 교사 배척, 식민지 교육 반대 등 1944년까지 총 9차례의 학생 항일운동을 벌였습니다. 소양고 동창회는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 1995년부터 해마다 참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공공개발 사업을 확대 강화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조직 개편과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자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사업 발굴과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상반기에 사업개발팀, 주택사업팀,
공공사업팀 등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재무 건전성 증진과 친환경 기업 육성, 사회공헌 노력 등으로 15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지방 공기업 중 중위권 이상의 경영평가를 받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